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320호에 게재된 메가 서플라이어의 위기, 유로7과 소프트웨어 대응이 초점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1호로 46에서 59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자동차의 메가 서플라이어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차기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7의 도입이 생각보다 앞당겨지면서 전기 자동차 시프트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자동차 가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전하고 있는 틈을 타서 중국을 비롯한 메가 서플라이어 예비군들이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어 세상은 그야말로 메가 서플라이어의 새로운 전국 시대로 전개가 됩니다. 파트 1은 EV 시프트가 불러오는 하극상으로 메가 서플라이어들은 어려운 조타를 해야 하는 가운데 전동화에 대응하는 파워트레인 부품 개발에서는 유럽의 차기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7에 따른 전략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한편 새로운 영역의 소프트웨어 개발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기 자동차 시프트를 계기로 대두하는 신규 참가 업체와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들과의 경쟁도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루어졌던 유럽의 차기 배기가스 규제 유로7의 방향성이 이제야 확정되었는데 유럽위원회가 2022년 11월 10일에 규제안을 발표하고 적용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면 2026년에서 7년경으로 예상했던 승용차에 대한 적용 개시가 2025년 7월로 앞당겨지게 됩니다. 적용까지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는 적용까지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방대한 차종에서 개발 설계 시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합니다. 토요타 자동차의 한 파워트레인 기술자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싶은데 바로 요건이나 시험법 등을 읽고 대응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위기감을 드러냅니다. 한 유럽계 메가 서플라이어의 파워트레인 기술자는 유로7의 제한을 두고 파워트레인의 비율 예측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로7의 요건은 생각보다 완화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로 하이브리드 차를 금지하는 것으로 엄격한 요건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2022년 10월 말에 2035년에 하이브리드 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한 내연기관 ICE 탑재 차량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는 진행되지만 소비자의 수요를 생각하면 자동차 업체는 ICE 탑재 차량의 개발을 그만두는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빠르면 시장 점유율을 잃을 리스크가 있다고 미국 S&P 글로벌 모빌리티 재팬의 하타노 디렉터는 지적합니다. 하타노 씨는 이어 자동차 업체에서도 판단이 어려워 1차 부품 업체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데 한 메가 서플라이어의 기술자도 파워트레인의 종류에 따라 리소스 배분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법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각 메가 서플라이어는 장기적인 시선에서 EV 시프트를 재촉하는 규제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당분간은 전방위에서의 파워트레인 부품 개발에 쫓기고 있습니다. 즉 EV용 개발에 주력하면서 자동차 업체의 요구가 있는 동안은 ICE 탑재 차량용 개발에도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존 영역의 파워트레인에서 난국을 맞이하는 가운데 새로운 영역의 소프트웨어도 피할 수 없게 되어 소프트웨어 인재의 확보나 리스킬링이 급선무입니다. 자동차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인 것이 소니그룹과 혼다가 공동 설립한 소니 혼다 모빌리티입니다.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2022년 10월 회견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주력할 것을 거듭 강조했는데 미즈노 회장은 소프트웨어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협력 파트너를 소중히 생각하며 기존의 자동차 업체의 방식을 재검토해 나가겠다며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파트너를 모집한다는 자세입니다. 기존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중심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가 서플라이어에게 소프트웨어는 특기 분야가 아닙니다. EV 시프트나 소프트웨어의 가치 향상으로 수평 분해업이 진행되면
지금까지 2차 부품업체였던 소프트웨어 벤더에게 가치를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소니 혼다의 가와니시 사장은 수평 분야업이 침투하는 IT 업계에서는 특정의 영역에서 우위성을 갖는 레이어 마스터의 존재가 크다고 합니다. EV 시프트로 IT 기술의 비율이 높아지면 자동차 업체를 지지하는 스테이크홀더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합니다. 소프트웨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메가 서플라이어도 새로운 밸류 체인에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EV 시프트나 수평 분업화에 의한 구조 변화를 호기로 보고 중국 업체나 타업종에서 참가하려는 기업이 개발 속도나 비용 경쟁력을 무기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상하이 자동차의 후아유 오토모티브 시스템스는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의 합작 회사에서 전동 X를 개발합니다. 독일 폭스바겐의 ID4나 독일 아우디의 Q4 e-tron 등 폭스바겐 그룹의 EV 전용 플랫폼 MEB를 채용한 차량용으로 공급을 합니다. 메가 서플라이어가 주력하는 전동 파워트레인의 부품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쟁의 격화가 예상이 됩니다. 표준품의 대량 공급으로 규모의 효과를 만들어낸 메가 서플라이어들에게 자동차 업체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어 앞으로는 공통화와 개별 대응의 밸런스를 맞춰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 2는 전동 엑셀이 차기 경쟁축으로 된다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함께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되고 있는 전동 엑셀은 다른 업종이나 스타트업 기업의 참여가 잇따르는 가운데 메가 서플라이어는 전략의 재건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표준품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모델을 살리면서 기술의 선택지를 늘려 다양한 요구에 대응합니다. 커스터마이즈 힘을 높이기 위해 파워 반도체나 인버터, 감속기의 내재화를 가속합니다. 파트 3는 급부상하는 화웨이로 일본과 유럽의 메가 서플라이어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차량용 부품 사업을 본격화한 것은 2012년으로 대형 통신장비 기업들이 어느새 자동차 업계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디지털 트윈, 현실과 가상이 하나 되는 신세계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